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대구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와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의회 심사를 앞두고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네, 대구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공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한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에 전국 시민단체가 나서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구시 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가가 엇갈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단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박 전 대통령 기념은 대구의 퇴행이자 대한민국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기념한다고 그랬을 때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신 독재와 국민 기본권 억압을 밑거름으로 이룬 것을 치적으로 세우며 동상까지 건립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가 조례 제정 근거로 삼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묘지, 경호, 기념사업 등과 관련한 국가의 사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사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근거 없고 조례 제정 전 예산안부터 편성한 절차도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행정을 개인의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를 자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생략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도 박정희 기념 사업에 15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점, 석줄에 그친 조례의 부실함이 지적됐지만 대구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천년 가난을 끊어내신 위대한 부시장님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 1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넣는 것이 과연 이게 재정에 압박을 주는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입법 예고와 시의회 심사가 공론화 과정이라며 시의회의 권능으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진보당 대구시당 등 지역 야당들도 내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위한 합동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례와 예산을 가결해달라는 대구시와 지역의 퇴행을 넘어 대한민국의 퇴행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 심사는 오는 26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뒤 임시 비대위원장 선임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중진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 논의했는데 5선 이상 의원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4선을 추대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여러 중진 의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수락을 권유하고 있지만 윤 원내대표는 재차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해를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뽑기로 했고 여당 지도체제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임시 비대위원장 선임에 나섰습니다. 네, 지방 소멸 가속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입생 유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 보도합니다. 경북 성주의 수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AI 인공지능 정보와 음악을 융합해 노래를 작곡하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기가 진짜 없어. 없다. 뭐만 있다 지금? 컴퓨터만 있다 맞지? 음악실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는 자네를 사랑할 까닭이 있어서 그 무리한... 목표야 뒤에서 열받아 이런 거 좀 표현해줘야지. 그렇지. 가야금, 대금, 해금 등 국악기를 배우는 획기적성 방과후 학교 강좌에는 전교생 37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40%인 학교의 특성을 살려 베트남, 일본, 영어, 한국어 4개 국어로
창작 시집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우수교, 2021년에는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에 선정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시간에 배운 코딩과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너무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과 동아리 활동과 체험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심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 위기에 몰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초등학생의 감소로 인해 학구제 내에서 진학할 초등학생 수로는 10여 년 안에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본교는 미래형 특성화 중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위기의 시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도농 어울림학교,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어제 경북도의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경북 사과의 위기와 혼선을 빚는 늘봄학교, 또 심각한 저출생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사과의 위기가 도정 질문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상 저온과 일조량 부족 등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의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온 피해는 연례 행사처럼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탄저병을 비롯한 병충해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비가림 시설이나 다축형 재배 등 선진 재배 기술을 도입해 대응하는 한편 유통 단계를 줄여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보니까 사과 면적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축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량은 우리 3배더라고요. 헥타당 58톤, 우리는 헥타당 16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사과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과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금은 사과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범 실시 중인 초등 늘봄학교가 인력 부족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교육청의 늘봄 사업과 경상북도의 돌봄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촘촘한 보육 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출생 정책에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2명은 20평대, 3명은 30평대, 4명은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등.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다 매입해가 그래서 온 동네에서 키우는 그 대신에 전문가가 키워주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서 이 밖에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포항과 울진 등 8개 지역과 비지정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 문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구미 지역의 소음 피해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가운데 포항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농사 시작부터 농민들은 쌀값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기후변화로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줄줄 오르고 있지만 쌀값만은 안정적이다 못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대송면 들녘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포항 지역 논 5,573헥타르에서 6월 초까지 모내기가 이루어져 약 3만 8천여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생종인 해담벼는 8월 말에 수확돼 추석 차례상에 햅쌀로 오릅니다. 농민들이 조생종을 선택한 이유는 일찍 수확해 묵은 쌀보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추석 전에 비 가지고 우리 추석에 농가에 같이 먹음으로써 좀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값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겁니다. 풍년을 기원하러 나온 동료 농민들은 쌀값 하락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수확철 20kg 기준으로 49,000원 선이던 쌀값이 이달에 47,000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매입 등 대책을 세우는 걸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도 탐탁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도는 쌀 재배를 권장하고 쌀 보관업자만 이익이라며 가루쌀 등 타작물 유도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하고 임대 비용에 그 돈을 소모하지 말고 그걸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가 그러면 타작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수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4년 65.1kg에서 지난해 더 떨어질 게 없다는 56.4kg에 도달했습니다. 농민들은 쌀 소비량 감소 마지노선에 희망을 걸고 힘겨운 한 해 농사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흉기를 숨긴 채 상가 주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의 한 상가에 찾아가 40대 주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제압했고 옷 속에 숨기고 있던 흉기 2점을 발견해 빼앗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3일 전에 만취 상태로 가게를 찾았다 쫓겨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4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이 물을 뿌려 불을 껐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계단과 벽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계단에 놓인 유아용 카시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라이터를 켜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 K2 공군기지 야적장 내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 보관소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쌓여있던 폐타이어 등이 탔습니다. 군 당국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의 국도에서 30대 외국인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SUV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외국인 남성을 입건하고 조사 중입니다. 대구소방본부가 소방청 주관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과 119 구급대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대책, 대형 화재 시 소방용수 확보 방안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